이순신은 백의종군을 끝마쳤지만 벼슬을 받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이순신의 재능을 알아봐 자신의 군관으로 삼게 되었고, 군관 일을 하던 도중 중마고우인 유성룡의 추천으로 전라도 정읍에 현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조그만 출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나 그는 직책에 충실하였고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선조는 그를 각 진영의 장교라고 볼 수 있던 첨사로 삼으려고 했으나 종 6품에서 종 3품으로 한 번에 진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시급하던 때였기에 이순신의 발령과 승진은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능하고 경험 있는 장수를 전선에 배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미 이순신은 조정에서 유망한 장수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하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다며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청했지만 선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순신은 꼭 전라 좌수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이 고집으로 인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47세의 나이에 정3품 수군절도사에 임명된 이순신은 실전과 같은 수준의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 유명한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라고 합니다. 수군절도사에 임명된 지 1년 후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3대 해전으로 꼽히는 한산도대첩, 명랑대첩, 노량대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92년 7월 이순신은 거제도 근처에 왜군 70여 척이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군이 머물고 있는 견내량이란 곳은 주변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아 항구를 포위하고 전투를 하기는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지금의 거제대교 아래쪽에 위치한 좁은 해협인데요. 이에 이순신은 전략을 하나 꾸밉니다. 바로 대여섯 척 정도의 작은 배를 견내량으로 보내 미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왜군의 지휘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1500명의 병사로 조선군 5만 명을 격퇴한 용인 전투를 치른 후라 자신감에 차있고 조선군을 우습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함선이 후퇴하자 당연히 와키자카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한산도 연안으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퇴각하던 조선 함선은 이순신의 함대가 매복해 있는 작전 수역으로 배를 몰았고, 와키자카의 함대가 들어서자 한산도 좌우의 섬에서 기다리던 함대가 하객진을 형성하여 포화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와키자카의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때마침 해류가 바뀌어 조선군은 바짝 왜군을 뒤쫓게 되었습니다. 왜군은 제대로 반격 한번 하지 못하고 40척이 넘는 군함을 잃었으며, 와키자카는 화살에 맞아 부상당한 채로 김해로 도망쳐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졸개들은 배를 버려둔 채 근처의 무인도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네요. 이틀 뒤 앙골포 해전에서까지 큰 승리를 거두며 3일 만에 100척에 달하는 왜군 함선을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전 금지령을 선포하였고, 임진왜란 전체의 국면을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이순신은 삼도 수군통제사에 임명되며 해군의 작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597년 이순신은 다시 한번 오해와 음해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하들이 왜군의 배와 장비를 불태웠다는 보고를 했고, 이순신은 조정에 그 사실을 보고했는데 부하들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 졸지에 이순신이 조정에 거짓말을 친 게 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적장이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어 이순신에게 출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이 풍랑에 갇혀 출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 적장은 이미 넘어와 버린 상황이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생겼고요. 이때 원균이 저라면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며 조정에 장계를 올리므로 이순신은 파직되어 투옥되고 원균은 그 후임으로 임명됩니다. 한 달간 투옥되어 고문을 당한 이순신은 아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라도 이순신을 다시 복직시켰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3달 후 후임으로 임명된 원균은 이순신이 훈련시켜 놓은 최정예 해군을 칠천량 해전에서 몰살시키게 됩니다. 싸움이라 할 것도 없는 졸전이었는데요. 이 전투로 인해 왜군을 훨씬 앞서 있던 조선의 수군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그나마 남은 배들도 뿔뿔이 흩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복직시키게 됩니다. 돌아온 이순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보다 낮은 계급으로 복직시켰고, 전함 한 척 없는 이름만 삼도수군 통제사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 어떻게 전투를 치룰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이순신의 복직으로 각기에 흩어져 있던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수군의 구색을 갖췄다고 기록되어 있을 때가 전투함은 13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가 왜군과 너무 차이가 나고 미미한 나머지 수군을 없애고 육군으로 통합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왔고, 선조도 그리하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순신이 선조를 설득하여 수군을 지켜내게 됩니다.
금신전선 상류 12.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으림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은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순신은 가까스로 전선을 수습하였으나 7천량 해전에서의 패배로 사기는 바닥을 치고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계속된 왜군의 시비와 왜군 함대의 움직임으로 전투가 임박했음을 느낀 이순신은 울돌목을 등지고 싸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해남의 전라 우수영으로 진영을 옮긴 뒤 병사들을 모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으며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